자, 지금 이더리움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기사에서 비트마인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더리움 7만 개를 매입했고 올해 최대 규모의 매입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전체 공급량 중 3.92%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 쪽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시원하게 터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300만 원 초반 구간에서 버티고 있지만 아직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강하게 회복해서 위로 시세를 열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315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337만 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즉 중심선 아래에서 계속 눌리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단 밴드가 319만 원대 부근인데 지금 가격은 그 아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하단 밴드 위로 다시 올라서느냐 아니면 300만 원 초반 구간까지 한 번 더 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RSI도 32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과열 부담은 거의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붙고 하단 밴드와 중심선을 회복해주면 한 번 더 위로 시세를 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비트마인이 최근에도 약세장 속에서도 이더리움 8.9만 개를 추가 매입했고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담고 있다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답답하게 눌려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DAT 구조로 매수 매집했기 때문인데요. DA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즉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자금,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이더리움을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최근 하락장에서도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홀더분들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기관들이 그동안 이더리움을 자신의 돈, 현금으로만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주가를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매수 매집을 해왔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문제, 또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터질 때 코인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코인의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의 가치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들고 있었던 대규모의 이더리움을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 던지게 되는 건데요. 그 결과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또 한 번 더 코인의 가격이 내려가고 사실상 청산과 덤프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파산, 연쇄 청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번 시장은 그냥 단순히 유동성 리스크 문제, 중동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패닉셀이 나와서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기관과 고래들의 구조적인 DAT 포지션 문제 때문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또 파산을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대규모 덤프와 매도로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여러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2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때문에 연쇄 청산 리스크에 필요한 물량들을 대규모로 덤프 매도하면서 지금의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시장 전체적인 하락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가격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지금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덤프 물량들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하락과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을 만들고 있는 어,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됐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위에서 계속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더리움 7만 개를 매입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뉴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때문에 던지고 있는 구간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이더리움을 장기 자산으로 보고 다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이더리움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자신들이 매수 매집했던 이더리움 물량을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시점에 한 번 더 락업 해제 일정 전에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도 이더리움은 기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대규모 물량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대규모로 덤프 매도하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점 물량을 넘겨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이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가격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비트마인 같은 DAT 기업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더리움 8만 9천 개를 추가 매입하면서 기관 자금 흐름이 다시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이더리움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흐름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매수 매집했던 이더리움 물량을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그냥 욕심내면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때 연쇄 청산 압력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기관 자금이 붙는 종목은 반등이 천천히 오래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 하고 넘길 자리가 아니라 미리 목표 매도가와 재매수 기준을 세워두셔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 DAT 기업들의 매수 흐름, 비트마인 같은 기관 보유 물량, 그리고 온체인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 흐름을 만들 때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이더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이게 그냥 기업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만 움직인다면 그냥 단순히 그 기업의 사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같은 시기에 물량을 옮긴다면 그건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고점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재단의 일정, DAT 기업들의 보유 흐름, 그리고 온체인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